정환의 시사야. 문경수의 우주로 가는 밤. 지구에는 상식 밖의 환경에 사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펄펄 끓는 온천에 사는가 하면 눈과 빙하로 뒤덮인 펭수의 고향 남극에도 천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사막에도 생명체는 존재합니다. 하물며 우주는 어떨까요? 극한 환경에 사는 생명체를 보면 광활한 우주 공간에 정말 우리뿐일까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극한 환경에서도 잘 번식하는 동물은 외계 생명체 연구의 중요한 바로미터입니다. 바로 어제 반가운 소식을 접했는데요. 극지연구소에서 신종 만보동물인 물곰을 남극에서 발견했습니다. 오늘 우주로 가는 밤에서는 극지연구소에서 발견한 신종 물곰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문경수 곽탐험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기사 봤어요. 네, 봤는데 남극에서 물곰이 발견됐다고 하길래 네, 곰이잖아요. 그렇죠. 곰인 줄 알았어요. 네, 일단 남극에는 곰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북극에만 사는 게 네, 북극에만 이제 곰이 살고 있고요. 네, 그랬었군요. 남극에는 일단 곰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남극엔 펭귄이 사나요? 그렇죠. 펭귄과 둘리밖에 없죠. 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관련 기사들을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새로운 곰을 발견한 줄 알고 네. 기사를 클릭을 했는데 낚였다 아. 뭐 이런 댓글을 많이 다셨는데 네. 일단 그 한글 명칭으로는 곰벌레라고 부르는데 이 벌레의 영문 명칭이 워터베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직역해서 그냥 물곰이라고도 물곰. 부르는데요. 예.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물곰을 명칭을 떠나서 이 물곰의 존재를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계기가 바로 과학 다큐멘터리 코스모스에 이 물곰이 등장을 해서 많은 분들이 물곰의 그 실체를 많이 알고 계시는 거죠. 많이 알고 계시나요? 그렇게 많이? 그래도 뭐 박테리아나 그 작은 미생물들을 얘기할 때 네. 그 약간 곰 닮은 그런 미생물이라고 하면 그거 네, 다큐멘터리에서 본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근데 이게 국내 연구진이 발견을 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더 뜻깊은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그 뭐 잠깐 소개는 해주셨지만 네, 자세하게 어떻게 생겼으며 네. 아까 이제 완보동물이라고 하셨나요? 네, 네. 완보동물이 뭐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일단 그 좀 이렇게 자세히 소개를 드리면 저기 송도에 위치한 극지연구소 거기에 가시면은 극한생물 탐사팀이라는 팀이 있는데요. 바로 이 탐사팀이 남극 세종기지 인근에 있는 이 빙하 호수에서 이 신종 완보동물인 물곰을 찾아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학명을 붙였는데 학명이 되게 어렵습니다. 제가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네, 닥틸로비오투스 오비뮤탄스. 네, 일단 저도 이거는 기억 좀 못할 것 같아요. 네, 기사를 찾아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 그런데 사실 기존에 발견했던 이 물곰이랑 좀 다른 게 뭐냐면, 과거에는 이렇게 킹주리섬 근처에 사는 이 물곰들이, 뭐 미세 조류나,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초식 동물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네. 그 이번에 발견된 동물은 미세 조류나 이 남극에 사는 유령 동물을 먹이로 한다는 거를 알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또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그 이번에 그 발견한 물곰을 연구를 해보니까 온도와 먹이 등이 같은 상태에서 이 같은 물곰들이 다른 모양의 알을 낳는 모습이 확인했다고 합니다. 네, 똑같은 종인데. 네. 네,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서 알 형태를 결정짓는 요인이 외부 환경 이외에도 또 다른 게 있지 않느냐. 네, 그런 것들이 있어서 많이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거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덧붙여서 질문을 하셨으니까 네.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완보 동물은 어떤 동물이냐. 좀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네. 이것도 좀 어렵습니다. 네. 일단 그 완보동물의 그 영어 명칭이 타디그라다입니다. 네. 타디그라다. 예. 네, 타디그라라는 명칭은 느린 걸음이다라는 뜻의 라틴어인 타디그라우스에서 유래가 된 건데요. 그래서 완보라고 하는 그렇죠. 표현을 네, 썼군요.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형태를 보게 되면 몸의 길이가 0.1에서 1mm 정도로 아주 작은 무척주 동물입니다. 네. 근데 자세하게 들여다보게 되면 머리와 4개의 몸마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몸마디의 배 쪽에 사마귀 모양의 4쌍의 다리가 있는데 네. 그 끝에 또 작은 발톱이 8개가 달려 있습니다. 발톱이 또 있어요. 네, 발톱이 달려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4쌍의 다리로 걷는 모습이 흡사 곰의 움직임과 비슷하다고 해서 우리가 또 뭐 이렇게 물곰이라고도 부르고, 네, 또 곰벌레라고도 부르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게 된 거죠. 근데 투명한 색깔이에요. 투명한 색깔이죠. 이번에 발견된 거는. 어. 네.
그 어떻게 발톱이 있는지도 너무 신기하고요. 이게 약간 그렇죠. 애벌레처럼 생겼잖아요. 그렇죠. 모양은 뭐 누가 봐도 애벌레처럼 생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극한 환경에서 네. 살아남는 아주 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생명체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네. 근데 이전에도 발견된 적이 있는데 이번에 또 새로운 형태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그 물고문 이전에도 30여 종이 이미 발견이 됐습니다. 네, 발견이 됐는데 이번에 발견한 물곰은 신종이면서 극지방에서 발견된 두 번째 물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사실 이 물곰 같은 완보 동물이 영하 275도에서도 생존이 되고요. 그리고 원자폭탄에 영하 275도요? 네, 맞습니다. 거의 절대 온도에 그렇죠. 가까운 거 아니에요? 절대온도에서도 생존이 가능하고요. 예. 그리고 원자폭탄이 떨어진 지역에서도 살 정도로 생존 능력이 뛰어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몇 년 전에 일본 극지연구소에서 이제 그 연구한 결과인데요. 심지어 30년간 냉동 보관된 이끼에 있던 완보동물의 알을 부화시킨 적도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네, 그 정도로 생존 능력이 뛰어난 거죠. 근데 그 이번에 그 이 새로 발견한 종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생존 능력은 되게 좋은데 네. 실험실에서 인공적으로 그 배양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그 극정고소가 발견한 거는 실험실에서 배양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기존의 그래요? 발견과 더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 물곰을 우주정거장에 가져가서 실험한 적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2007년도에 유럽 우주국에서 약 3,000마리의 물곰을 국제 우주정거장에 가져가서 예. 그거를 내부에서 배양을 한 게 아니고요. 실제 우주 방사선에 노출을 시킨 적이 있는데 방사선에 방사선을 쬐면 사람도 사실 좀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생명이. 네, 그런데 무려 10일 동안 물곰들이 생존을 했다고 합니다. 끝까지 생존한 건 아니고요. 그렇죠. 뭐 일부 사망한 것도 있지만 네. 10일간 놔뒀는데도 생존한 동물이 있는데 좀 간단히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이를테면 기존의 동물들이 우주 방사선을 1만 찧어도 죽는다. 그런데 네. 이 완보동물인 곰벌레는 570까지 찧어도 생존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생존율이 570배 이상 높은 겁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즐겨보는 그 과학 잡지에서 네. 이 물곰 죽이는 3가지 방법 이런 걸 또 기사로 쓰고 얼마나 그 생명력이 질기면 그렇죠. 이런 걸 최강이죠. 얘기할까. 우주 최강. 네. 근데 이거를 왜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이 광활한 공간, 우주 공간에 네.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할까라는 궁금증이 시작이 돼서 이제 그걸 연구하는 이제 과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네. 사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외계 생명체를 연구하러 우주나 다른 행성에 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과학자들이 이 지구상에 사는 극한 환경, 극한 환경에 사는 미생물들이나 이런 완부동물 같은 동물들을 연구를 해서 이렇게 극한 환경에서도 생존이 가능한 생명체가 존재한다라면 지구랑 환경 조건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달라도 충분히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 네, 이런 식으로 가설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완부동물 연구가 외계 생명체 연구까지 맞닿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동물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네. 계속 좀 연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남극에는 우리가 네. 생각하지 못했던 물곰 외에도 네. 지금 이렇게 극한 환경에서 사는 동물들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단 그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면 사실 이 완보동물 물곰 같은 완보동물은 말 그대로 동물이잖아요. 네. 우리가 뭔가 작지만 네. 육안으로 어떻든 식별이 가능한 건데 사실 그 남극 빙하 속에도 많은 박테리아들이 살고 있습니다. 네, 이를테면 남극 빙하 같은 경우에는 바닷물이 얼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네. 이게 오랫동안 눈이 쌓여서 퇴적돼서 만들어진 건데 그렇게 시초공을 넣어보니까 수킬로미터 빙하 안에도 네. 약간의 틈만 있으면 그 안에 산소가 존재하고 거기에 미생물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남극에서 또 빙하에 사는 이런 미생물 박테리아들은 이를테면 그 목성의 위성인 유로파랑 되게 환경이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유로파에 있는 생명체를 연구하는데도 이런 바로메타로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런 걸 연구를 하면 좀 다른 쪽으로 네. 우리 과학에 현실에서 또 네. 활용할 수 있는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꼭 네. 우주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이를테면 2019년도인데요. 사실 이스라엘이 달 탐사선을 보냈었습니다. 근데 그 착륙하는 과정에서 네. 폭발했기 때문에 이제 실패를 하게 됐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그 달 탐선 안에 이 물공의 네. 그 개체를 수천 마리를 넣어서 달에 가서
그 배양 실험을 하려고 했던 건데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그 물곰을 가져간 이유가 뭐냐면 물곰이 이렇게 생존력이 뛰어나니까 네. 이 물곰의 생존 패턴이나 어떤 방식들을 우리가 밝혀낼 수 있다라면 우리 의학계에도 좀 적용을 해서 뭔가 좀 신약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목적도 있었고요. 근데 그 재미난 사실은 뭐냐면 그때 그 탐사선이 착륙을 하다 폭발하긴 했지만 네. 그 우주선 안에 있던 이 물곰의 그 개체가 폭발할 때 달 지표면에 떨어져서 아마 지금 살아있지 않을까. 네. 그 지금 청취자 마성희 영미님도 질문 주셨는데 네. 산소가 없어도 살겠네요?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산소가 없어도 살아요? 네, 삽니다. 어쨌든 그 우주 방사선에 노출됐을 때 살았으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정말 그 나중에 우리가 달 탐사를 본격적으로 했을 때 거기에서 완보동물이 발견이 된다 그러면 아마 인간이 거기에 확산을 시킨 그런 어떤 원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물곰이 네. 몇십 미터 크기로 커져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달에서 그리고 살고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네. 뭐 모르죠. 지구에서는 그렇죠. 예, 중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네. 달엔 중력이 없고 맞습니다. 환경이 완전히 다르니까 그렇죠. 새로운 네. 생명체로 진화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 꿈 같은 얘기인 것 같긴 하지만 그러면 이 외계 생명체라고 하는 걸로 볼 때 네. 공식적으로 아직 외계 생명체가 발견된 적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발견된 적은 없고 그 과거에 살았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증거들이 발견이 된 거죠. 네. 이를테면 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데 필수 원소들 그리고 뭐 물이 흘러들은 흔적들 네, 그런 것들을 보고서 뭐 얼음이 있다더라. 그렇죠. 뭐 유출을 이런 하는 얘기들. 거고 그리고 만약에 아직도 존재한다라면 이 지표면 아래 자외선을 피해서 숨어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이제 유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화성에 그렇죠. 뭐 물이 있다고 지금 네, 얘기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 어딘가에 그렇죠. 물건 같은 생명체가 살고 있을지도 네, 모르죠. 그래서 이제 2019년도에 그 나사에서 인사이트 같은 탐사선을 보낸 이유가 네. 지각을 뚫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보내게 된 거죠. 새삼스럽게 지난번에 설명하셨던 게 기억이 나네요. 네. 우리 안테나 뽑는 것처럼 이렇게 그렇죠. 뽑아가면서 이렇게 맞습니다, 땅을 맞습니다. 시추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진짜 물건 같은 외계 생명체를 이렇게 발견하면 거의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지? 인류 역사를 바꿔야 되는. 그렇죠. 우리가 생명에 대한 정의를 바꿔야 되는 거죠. 네. 왠지 이거 아무것도 아닌 물곰이 네. 정말 대단한 것처럼 그렇죠. 자꾸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봤던 기사인 것 같은데 네. 인류와 소통이 가능한 외계 문명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에 네네네. 최소 36개다. 네. 이런 기사가 났던데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어떤 관측에 의한 것들은 아니고요. 이제 기존에 관측했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랑 수학적 추론을 통해서 이제 그 밝혀낸 내용인데, 네. 일단 이 영국 노팅엄대 천문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이 연구팀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구와 닮은 행성에서 생명체가 형성이 되는데 45억 년에서 55억 년 정도 걸린다고 가설을 세우게 되면 우리 지구 나이랑 똑같이.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되면 우리 은하계에는 4개에서 211개 정도의 문명이 형성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추산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추산을 토대로 은하계의 어떤 형성의 역사 그리고 기존에 발견했던 항성들에 있는 어떤 금속 함량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최소 36개 이상의 우리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지적 문명이 존재한다라는 결론을 지난주에 이제 보도가 나게 된 거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있는 태양계가 있는 네. 은하가 네. 태양계 같은 별 항성이 네. 한 1000억 개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런 은하가 우주에는 1000억 개 있다고 또 1000억 개 하고. 같은 거고. 그럼 1000억 개 중에서 네. 이렇게 외계 문명이 그렇죠. 있을 수 있는 뭐 항성이든 행성이든 간에 네네. 항성은 없겠지만 네. 행성에 한 36개 정도는 있을 그렇죠. 것이다. 맞습니다. 근데 만날 수가 없어서. 근데 이렇게 물곰 연구를 계속 하다 보면 아마 곧 연결이 되지 않을까. 네. 자꾸 만화 그리고 싶잖아요. 왠지 물곰이 우리를 데려다 줄 것 같은 환상이 물곰 생기고. 대탐험 뭐 이런 거 하나 만들고. 아니 물곰에서 코로나19 어떻게 백신이나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참. 우리가 이렇게 작은 생명체 잘 눈에 보이지도 않을 것 같은 이런 생명체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제 스스로도 좀 놀랍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물곰 얘기를 오늘은 어떤 곡을 좀 갖고 오셨을지 궁금하거든요. 네, 오늘은 그 팽수가 부른 팽수로 하겠습니다라는 곡을 선곡을 했는데요. 왜 네. 팽수예요? 네, 남극이 고향인 팽수가 생각이 나서 그냥 즉흥적으로 골랐습니다. 팽수를 생각하시면서 네. 물곰도 같이 한번 좀 맞습니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모르는 세상은 얼마나 더 존재할까요? 생명의 근원에 대해 생각해보는 밤입니다.
지금까지 우주를 가는 밤 문경수 과학탐험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곡으로 팽수와 타이거 JK, 비지, 비비가 함께 부른 팽수로 하겠습니다. 들으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